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선포하겠다, 지금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행위였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비상계엄에 복무했던 군 지휘관들, 그들의 얼굴이며 성명이며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보면 이 국방부 장관 밑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대장입니다. 별이 4개입니다. 계엄부사령관 정진팔 중장입니다. 별이 3개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인형 별 3, 이진우 별 3, 곽종군 별 3, 이경민 별 2, 정성우 별 1, 김대우 별 1, 김철진 별 1, 준장입니다. 그리고 이상현, 김정근, 안무성 별 1, 문상호 별 2, 그리고 대령, 중령, 소령, 군 법무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출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죠. 장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관급이 있습니다. 전체 군에서, 군 체계에서 이들은 아주 소수가 되겠죠. 그 중에 이렇게 보고 나면 별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거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별을 잘라낸 사건입니다. 영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관급을 이렇게 잘라낸 사건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군 체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보면 별 4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1명, 나머지는 다 별 3, 별 2, 이들이 지휘관입니다. 대략 보면은 한 50대 중반. 이들이 대한민국 군에서 30여 년 동안, 그동안 능력을 개발하고 또 물론 국가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빼내서 한 세대, 층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번 사건이 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군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아는 국민들은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키워온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들이 이제 우리 군체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이 강군이라고 하는 우리 군체계가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타격을 입은 사건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것으로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그러면 야, 이거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지금 지나고 보면 할 대로 다 해봤습니다. 할 대로 다 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각종 아주 특수한 그런 능력이 있는 병력, 화력 다 동원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C4 폭탄 이러고 있죠.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이 무엇이든 거침없이 다 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든다고 나오는 소리가 명예혁명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무혈혁명이다. 명예혁명에서 패배한 자들은 무혈이 아닙니다. 다 피 흘리고 죽었지. 명예혁명이라는 이야기는 탄환 한 발도 발사가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사실이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각 거점 요소를 장악을 하는데 탄환 한 발도 발사 못하고 몽땅 다 실패했다. 대단한 전략이었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세계에서 5인이 6인이 하는 강군 우리 국군이 어쨌든 어째서 임무수행을 저렇게 못하는가? 그것은 매우 의문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과연 저 정도인가? 이번에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화력과 병력을 투입한 것을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썼는지. 결과가 이게 뭐냐.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지금 현장에서 뛴 군인들이 다 어떤가 하면은 대부분 40대 이후, 40대, 50대입니다. 주로 영광급, 이들이 현장에서 뛰었죠. 아니 40대, 50대를 현장에서 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제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담을 넘고 운동장을 뛰고 하는 거는 40대, 50대면 이미 체력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못 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관급을 불러다가 부사관 할 일을 시켰다. 이거 왜 이런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거 알죠? 이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군을 모르는 그런 미필자가 이것을 지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공수부대 하면은 센 군대, 천하무적. 그래서 일당 100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사실은 어땠습니까?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했죠. 공수부대는 무엇이든지 하는 줄 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물속도 헤엄을 치고 담장도 그냥 기어 올라가고 영화를 현실로 착각한 그런 어떤 미필자가 이런 지시를 한 모양이다. 여러분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 보면서 이상한 거 있었죠? 머리에 이런 쌍안경을 달고 있었습니다. 뭐냐? 적외선 투시경이라고 합니다. 어땠습니까? 국회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거기에 어두운 데서 작전할 때 필요한 적외선 투시경을 달고 갔습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개미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더듬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실전에 안 맞는다. 만일 이 작전을 이걸 지시한 사람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든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지 곽종근 특수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이지만 이들이 이것을 작전을 짜고 지시를 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김현태 특수임무 단장이 인터뷰할 때 들었죠? 707 단장.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다들 개탄했을 겁니다. 우선 이 지휘관을, 이제 김현태 단장 경우를 봅시다. 이 지휘관이 출동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죠. 헬기 12대로 인원을 옮겨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이 부대는 헬기 12대가 착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현장을. 부대 자체도 몰랐다. 그 다음에 이 헬기가 나눠서 그렇게 계엄군을 싣고 가는데, 서울로 이 국회로 가는 걸 속이려고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휘관들도 여기에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도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휘관을 속인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라. 이렇게 속인 겁니다. 군사작전을 함에 있어서 지휘관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군을 모르는 미필자의 짓이다. 지휘관까지 속이면은 성공 못합니다. 작전은. 우리가 국회에 특수부대, 공수부대 영상으로 다 보았죠. 그들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무슨 전투입니까? 삽질도 못하게 그렇게 보이던데, 군인을 속이면 작전이 안 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르는데 목숨을 건 군인을 속인 겁니다. 이거 군 미필자가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르는 이 군인을 속인 겁니다. 이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튼 이 미필자가 속였습니다. 헬기가 서울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진입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런 작전 개시가 있습니까? 게다가 보니까 국회를 방어하든지 국회를 점령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훈련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훈련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죠. 지휘관이 뭐라고 합니까? 국회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던데요. 어디가 어딘지 끝이 없어서 저걸 어떻게 막느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헌군들은 마지막까지 속이고 아무 정보도 안 주고 그렇게 거기다가 떨궈 놓은 겁니다. 현장에 투입하면서 가서 현장을 읽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줬다. 더구나 헬리콥터를 타고 갔다는 것은 이 작전이 신속을 요하는 작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는 그 작전, 헬기 타고 가서 국회 건물 옥상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 부대는 건물 옥상에 내려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그 넓은 국회에서 거기 내려서 건물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에게 막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니 무슨 공수부대가 저래? 무슨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알고 있는 공수부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작전을 지시한 자들은 군 미필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만당한 최강의 군은
그들은 또 국민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국회 경비 아저씨에게 밀려났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밀려났습니다. 고작 소화기 뿌리고 휴대폰 플래시 공격을 했는데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이들이 국회 창문을 깰 때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창문을 깼는데 창문 높이가 사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니니까 아주 힘들게 창문을 깨려고 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와서 그 사다리를 세우고 여기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답게 이걸 못하게 했죠. 사다리를 뺏어서 바로 옆에 뭐 한 2, 3m 떨어진 장소 벽에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 사람들 군인이 총도 벗어서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군인이 총을 손에서 띄워놓고 있는 일은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 영상 보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저 사다리 쓰지. 그러면 쉽게 할 텐데. 그 사다리를 안 썼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장비만 써야 됐던 모양입니다. 끝까지 사다리를 안 쓰고 그냥 팔꿈치로 창문을 치고 뭐하고 낑낑대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진 찍는 걸 방해한 것도 취재하는 것은 다른 데에도 막지 않았죠. 아마도 자기들 얼굴 찍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모양이다. 계엄군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이야기 들었죠? 다 뭐라고 합니까? 계속 전화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작전을 한다 하면은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냐, 뭐가 보이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래라 저래라 계속 바꾸면서. 이런 군대 봤습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100통 받았다, 60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작전 지휘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이 작전 기획을 잘하는 사람 하면은 노상원 이러죠.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노상원이 이 작전을 짰다면 어땠을까? 이거보다 치밀하게 짰을 겁니다. 지금 노상원 수첩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첩이 60에서 70쪽짜리라고 하죠. 작은 수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진은 그게 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작전으로 시행된 것은 5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노상원이라면 어땠을까? 이거 70쪽 다 실행시켰을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문상호, 정진팔, 이런 사람들, 장군들, 그 장군들이 작전을 짰으면 어땠을까? 노상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군들이 작전을 짰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이들은 프로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 최고의 브레인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공수부대도 아니다. 그랬죠.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현안 질문하고 할 때 그 화면에서 보면 뭐 한 몇 줄을 이렇게 꽉 채운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군들,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이 별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휘관들이 각자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몰랐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이번의 특징이 이런 대단한 지휘관들을 갖다 놓고 지휘관을 한 명씩 콕콕 찍어서 계속 실시간 지시를 한 겁니다. 누가?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상황을 보면 이 지휘관들은 머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느라고 정신없어서. 사실은 이 별들 다 부사관처럼 움직이라는 대로 내 말을 그대로 읊어대라는 대로 했죠. 손발이 그러니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하죠. 이 별들을 제압한 것은 누구인가? 미필자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인형, 여인형의 경우는 이렇게 봅시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작전을 짜는데 참가했다. 또 2023년 말부터 계엄을 해버려야지 계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어떨까? 처음에 그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계엄사령관 하라고 해서, 그리고 계엄 포고문 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게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별 4개, 유일하게 별 4개인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저 그냥 얼떨결에 계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이 사람 말대로 계엄 직전에 아니 진짜 지금 계엄하는 거야 하고 놀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에서 자칫하면 목이 날아갈, 진짜로 목숨이 날아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당황해하면서 용산에 윤석열이 그때 어떻게 3층에서 4층, 2층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그 구조를 설명할 때 보십시오. 어설프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이 명령권자는 바로 이 계엄사령관에게는 주요 임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계엄의 특징 중 하나가 논의하고 시행하고 하는 그 우두머리들,
대부분 별 3개, 별 2개입니다. 별 4개는 이 계엄사령관 혼자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별 4개 못 달아서 한이 맺혔다 이런 말도 있죠.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그래서 가담된 인물이다. 허수아비요 가계무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직접 점조직으로 이 별들을 자기의 그 시스템을 이끌어야 하는 별들을 개별 행동대원처럼 지시하고 움직이게 만든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게 특징이 무슨 놈의 군사작전을 전화기로 합니까? 전화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쟁도 전화로 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지휘관들이 계속 전화 받았다고 했죠.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 전화기 교체했다고 나왔죠. 11월 7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런 이야기 했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줬답니다. 소통 시스템 변화 차원이다. 그러니까 소통 시스템을 왜 바꾸려는 것인가? 11월 24일 뉴스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새 전화를 개통해서 이미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게 소통 시스템을 바꾼 거라고 하면 혹시 비화폰인가? 알아봐야 하겠죠. 비화폰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누구가 받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윤석열 측에서 직접 전화, 이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쫙 모아보면 이 전화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 좀 더 상세히 확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일반 뉴스입니다. 12월 4일이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난 뒤입니다. 그때 새벽에도 판교 인근에 HID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니까 문상호의 말이 그 다음날 추가 임무가 있어서 인원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직접 받았는지 또 전화로 받았는지.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받은 이상현 일궁수 여단장 말은 곽 사령관이 상부 지시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상부 지시 아닙니까? 이거 다 전화입니다. 직접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참으로 웃기는 작전 시행 아닙니까?
군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군 미필자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이 작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점집에서 나왔죠.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이게 뭐 6, 70쪽 정도 된다. 만일 이게 실제로 작전 계획을 적어 놓은 것이면 점집에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나오기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단어가 나온 다음에 문장을 채워서 이렇게 뉴스로 보도되고 있죠. 가령 백령도에서 북측의 그 도발을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 뭐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을 데려다가 납치해가지고 또 뭐 사살한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단어들이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 선을 긋는 게 이겁니다.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문맥을 이어버리면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매번 밝히고 있죠. 보도된 것 중에 이 수첩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국회 봉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거가 아니고 봉쇄다. 국회를 무슨 캡을 씌우듯이 막아버리면 된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작전 상황하고도 다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이게 이 밤에 할 일입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수거 대상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사람이 무슨 쓰레기 수거하듯이 수거하는 거냐. 그런데 이 수거라는 것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설령 작전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쓰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바로 이 수거라는 어휘의 빈약함, 박약함에서 역시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떠올리게 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과 같이 무시무시한 병력과 화력을 가지고 그리고 HID 요원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장악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작전에서 아니 그 밤에 당장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HID 요원들이. 그 사람들이 그때 뛰쳐나가서 정치인 잡고 언론인 잡고 종교인 게다가 노조, 판사, 공무원을 잡아서 수거해서 뭐 그렇게 이득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매끈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잘못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노트에 수첩에 6, 70쪽이나 쓰여 있었는데 거의 쓸만한 게 없었다. 실제로 쓴 게 별로 없다.
그게 대부분 단어의 조각이다. 노상원 같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외워버리죠. 원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잘 써서 남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대단히 많은 분량을 다 외워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써놨을까? 언어도 부적절하고 내용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작전 노트 아니었다. 작전 수첩 아니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작전 수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정보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수첩하고 수첩 내용하고 일치하는 작전 계획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도 언론에 자극적인 것들 몇 개가 소개가 된 것을 보면 나머지는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수첩 기록이 아닐 거다. 노상원 본인의 글이라면 이거 훨씬 구조적으로 나중에 봐도 화살표 그리고 지도 집어넣고 해갖고 완벽한 작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메모장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냐? 받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맞지 않는 용어들이 막 들어갔을 것이다. 12월 3일 밤에 장관들도 윤석열 얼굴이 벌건 것을 보니까 저거는 못 말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 말대꾸를 못할 만한 상관, 절대적인 최고위에 서 있는 그 상관, 또 노라는 그거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이 상관이 군 미필자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러면 꾸역꾸역 받아 써야 하겠죠. 그리고 쓸만한 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작전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 꼭대기에 군사작전을 전화 걸어서 무슨 과자 사러 가는 길 가르쳐 주듯이, 세탁소 가는 거 가르쳐 주듯이 매번 바꾸면서 분단위로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군 미필자가 있었다. 이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선관위 군 투입의 경우입니다. 이거 지시한 사람은 첫째, 서버가 뭔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거 들고 나와라. 그거 카피해라. 이 서버 카피 못한다고 했죠. 그 군인들이 구글이 와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마치 선관위 서버가 개인 PC 서버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의 그 안에 있는 서버실이 어떤지 정보 수집도 안 하고 이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선관위에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아 이거 못 가져갑니다. 카피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서버 사진 찍는 장면 계속 보고 있죠. 뉴스에서. 저 사진을 왜 찍었을까? 사진 찍어서 시리얼 넘버 가지고 해킹을 하겠다고? 사실 이 장면은 그거보다는 저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카피 못하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말에 거역할 수 없고 우리가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못 가져갑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지 그거 사진 찍는 게 아닌지 발뺌하기 위한 증거용 사진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작전을 지시한 것이 위에서 이 출발을 한 것이 장군들이면 이 장군들이 모여서 작전 계획 회의조차 안 했다 이번에. 한번 나중에 밝혀보면 되겠죠. 모릅니다 장군들이.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시켰을 것이다. 가령 노상원이 시켰으면 이렇게 가는 일까지만 하고 모조리 실패하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겠느냐. PC밖에 모르는 그것도 거의 컴맹 수준으로 휴대폰이나 겨우 쓰는 그런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이 명을 내린 거 아니냐. 이번에 보면은 김용현이 다 했다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렇진 않죠. 국방장관보다 윤석열 측 이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엄으로 쓸어버려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 내가 1000명 보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나온 뒤에 윤석열이 국회 법령집을 검토하고 소수만 남아서 회의를 했다고 하죠. 이번에 계엄 진짜로 오늘 할 거야 하니까 총리, 국무위원 다 만류했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측이었구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군 미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번 내란의 주범, 수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선관위 그 직원들 이 사람들 체포하는 작전 뉴스에 나왔죠. 사실 이거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행도 못했지만 치밀합니다. 선관위 직원이 이 사람들이 무슨 무술하는 사람도 아닌데 손목 묶고 발목 묶고 두건까지 씌우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힘으로 제압을 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갈 승용차를 20여 대 준비해 놓고 그래서 B1 벙커로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이지 않는 옆에 보좌진도 없는 그래서 그 난이도로 치면 별것 아닌 선관위 직원 잡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것도 메모였죠. 아무튼 뉴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더 나온 게 뭡니까? 여자 체포조도 있었다.
뭐냐 하면 이 직원 중에 여자를 잡을 때는 여자가 해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작전을 하는데, 체포하는데 왜 여자가 해야 될까? 나중에 법적 문제를 생각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노상원이, 이건 노상원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상원이 짠 작전에서는 사람을 사살하는 계획은 없었을 거다. 사람을 일단 사살하기 시작하면 여자 체포조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고문하는 계획도 없었을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렇게 장군이 지시를 한다든지 노상원이 지시를 한다고 할 때는 법적 문제를 생각한다. 치밀하게 짠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국회의원 체포를 봅시다. 체포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부에서, 이게 뭐 세 통인가 두 통인가는 윤석열이 직접 했다고 그러죠. 상부에서 전화로 지시를 했답니다. 이 국회로 갈 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죠. 그냥 알아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단한 국회의원은 보좌진들도 숫자가 많죠. 그런데 그냥 끌어내라. 나중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4명 정도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보좌진이 4명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지시다. 군필자는 이런 지시 안 한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말을 들어보면 별들이 모여서 12월 3일 실행 직전에 작전회의 안 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전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작전이 실시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 지휘자는 군 미필자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작전회의 안 하는 작전 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최고 우두머리가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죠. 대통령하고 모여서 계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계엄을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인이. 그리고 그 자리까지 별 몇 개씩 달 때까지 올라간 엘리트들이 그저 기분 좋으라고 비위를 맞출 수는 있지만 실제 이렇게 저지르지는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 하자. 그렇더라도 작전회의를 했다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시켰겠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받고 지시 안 따랐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원래 하라는 것보다 아주 낮춰서 문제 없을 정도의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거 시킨 사람은 그게 그랬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명령한 자가 이것도 모른다. 그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야 모르겠죠.
이 국회 갔던 군인들이 부대 복귀했습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몰랐죠. 그리고 2차 계엄 꾸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 갖고 다시 하자 이랬더니 군인들 다 집에 갔대요. 부대로 돌아갔대요. 아니 이거 챙기려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작전의 최고 책임자는, 최고 명령을 바라는 자는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 이 모양이지. 그래서 계엄군 다 부대로 돌아가고 없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또 수도권에 있던 장성들을 또 불러들였죠. 오라고. 이 사람들 왔다가 25분 만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그런 최고 명령권자 아닙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 계엄 작전이라고 하는 전체 작전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있었으면 이렇게 실패했겠느냐. 그 종합작전계획서를 폐기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폐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지금 벙커에 윤석열 들어가 있는 CCTV도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작전계획서 따위는 없다. 이거 그냥 군 미필자가 지휘 통제했다. 윤석열은 왜 계속 전화질을 했을까? 또 국회 증언 가운데 나왔죠.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땠다고 합니까? 양손에 전화를 들고 계속 전화를 했다. 그 상황실에 보고는 그냥 들어옵니다. 왜 전화기를 양손에 들고 있었을까? 이거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한테 오는 것 들어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작전을 휴대폰으로 점 단위로 지시하고 확인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군사작전이었다. 앞에서 국회에 간 군인들이 그 지휘관이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국회가 너무 크기도 했지만 전혀 몰라서 헤매면서 돌아다녔다고 했죠. 군인이 작전 지도도 없이 무슨 티맵을 썼다 이러는데 이거 별들이 할 짓입니까? 아무래도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나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그것도 특수군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별들이 헤아려 보면 몇입니까? 이들이 다 엮여갖고 그저 그냥 제자리에서 오리걸음 걷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작전도 성공 못 시키고 그리고 바로 제압됐죠. 그냥 국회에서 손들어서 의결하니까 집에 갔지 않습니까? 부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이 군사작전은 전화질을 즐기는, 뭐든지 전화로, 입으로,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군을 모르고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서버가 뭔지, 또 때로는 법률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군 미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이 최상층에 서 있었구나.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